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음날 직장 가서 막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고 외도의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상간녀나 상간남들도 직장까지 그렇게 찾아오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뭐 협박이나 모욕이나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한 친구들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외도 증거 수집, 탐정사무소 이용 후기 이런 컨텐츠가 정말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탐정업 허가가 나고 탐정분들도 이런 거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영상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를 챘어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뭐 설마 하고 있다가 어떤 하나의 징후가 보이면 이제 확실히 찾아오시거든요. 평생 운동이라도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PT샵을 끊고 운동하러 가는데 막 꽃단장을 하고 가고 평생 추리닝 아니면 한 벌만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막 패션에 신경을 쓰고 외출이 늦어지고 없던 출장이 잦아지고 이러면 이제 확실히 의심이 커지고 뭔가 촉이 탁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증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유튜브나 구글 검색해가지고 증거를 찾기도 하는데 잘 찾아지면 좋은데 안 찾아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변호사님 탐정사무소 이용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 한 번씩 받아보셨어요? 나아가서 소개해 주실 뭐 탐정업체 있냐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일반인 증거 수집보다는 그래도 뭐 전문성이 있는 탐정들이 증거 수집하는 게 좋긴 합니다. 확실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뭐 이혼도 잘하고 나중에 나도 처벌을 안 받는데 중요한 게 이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몰래 도청을 한다든가 또는 뭐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깔아서 해킹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불법적인 증거 수집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위치 추적기 같은 거를 또 다는 경우, 차량에 다는 경우. 함부로 남의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상간자 집이라고 막 문 따고 뭐 창문 깨고 막 들어가면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이러는데 이런 게 다 처벌받는 행동이니까 이런 데 안 걸리시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일 먼저 할 일은 배우자 외도를 알았다면 평정심을 유지하셔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안 들켜야 돼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셔야 돼요. 초기에 보면은 안타까운 게 사람이라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배우자가 외도한 거를 처음 알게 되면 보통 바로 따지거나 바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먼저기 때문에 바로 외도 증거 삭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이전이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외도 증거들을 이미 다 날린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려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탐정업을 고용하지 않고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좀 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감정을 누르시고 외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그 증거라도 뭐 캡처를 해 두신다던가 보통은 제일 많이 카톡이나 전화 이런 거를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의심해서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알게 되신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음날 직장 가서 막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고 외도의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증거 확보 안 하고 대뜸 화부터 내면 자기한테 득될 건 오히려 손실만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상간녀나 상간남들도 직장까지 그렇게 찾아오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뭐 협박이나 모욕이나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는 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소송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 결정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자료 당연히 영향 미치고 이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홧김에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되는데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불륜 남녀들이 모텔이니까 모텔 CCTV를 내가 따기는 힘들어요. 모텔 주인이 잘 주지도 않으니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CCTV 같은 걸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의 카톡으로도 뭐 처벌되느냐 부정행위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심야에 연락을 하고 내용을 봤더니 전혀 업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뭐 친구 사이도 안 되느냐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서로 뭐 근황 묻고 안부 묻고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배우자가 알면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증거를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좀 긴 시간 많이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외도 증거를 모으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상황
상황이에요. 부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장 일정이 없었던 회사 이런 거.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번만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녹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부터 녹음을 하시면 이 관계에서는 초기에는 배우자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그런 거고 안 그러겠다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시긴 하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구슬러서 받으시면 그런 증거가 저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스스로 자인하는 내용이 녹음된 증거가 제일 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외도의 어떤 심정이 생겼을 때 감정을 쓰냐 마냐, 뭐 내가 어떻게 수집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합법인지 불법인지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증거가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나 증거 가치를 가지느냐까지 확인을 하고 행동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면 충동적으로 바로 행동부터 옮기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송 전 단계인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